예, 석종득입니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고요. 지금은 전략 컨설팅 그룹 이음의 대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통,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정책 기획, 미래 트렌드. 닥치는 대로 뽀개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전략 컨설팅 그룹 이음이 함께하는 실전 갈등 관리 교실 7번째 시간입니다. 갈등, 대책은 있는가? 함께 대안 찾기가 소통편 시작하겠습니다. 소통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함께 대안을 찾아서 함께 만족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A가 의견을 냅니다. B는 다른 의견을 냅니다. 그리고 그 둘은 아주 관계가 좋습니다. 화내지 않고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그 중간 어디쯤에서 합의를 보려고 하죠. 둘 다 양보했습니다. 둘 다 참았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됐으면 좋았을 텐데 과연 이렇게 만족해야 하는가? 라는 불만이 쌓일 수 있죠. 지금까지 많은 소통 강사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배려해라, 양보해라. 타협하는 거죠. 근데 둘 다 반쪽짜리 만족만 안고 돌아가게 됩니다. 저는 좀 다른 방법을 제안드리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요. 우선은 나의 의견과 상대방의 의견이 다르다면 상대방의 의견은 잘못된 의견인가? 잘못된 의견이기 때문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하죠. 수학 시간에 배웠던 집합이라고 하는 그런 단원이 있었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죠. A와 B, 그 사이에는 교집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을 합친 합집합이 있다는 걸 우리는 공부를 했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의견들을 나눌 때 어떻죠? 교집합은 당연한 것,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거나 공감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교집합 말고 너 혼자 가지고 있는 고유 영역인 그 다른 점, 그것이 비판적으로 보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현상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순서를 가져가야 할까요? 먼저 교집합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둘은 함께 공감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견 일치가 있구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의견 일치가 있는 거고 이 점이 다르네. 그리고는 그 다른 점을 합집합으로 보는 거죠. 너와 내가 합집합을 만들면 남들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훨씬 훌륭한 생각이 될 수 있겠구나. 이건 적이 아니고 오히려 힌트가 될 수 있다. 너의 다른 생각, 넌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 신기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듣고 보니까 그럴싸하네. 를 인정하게 되는 단계로 넘어가 볼 엄두를 내지 않은 채 우리는 다름은 틀린 거라고 단정 짓고 공격적인 나의 자세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여기서 소통이 막힌 겁니다. 그리고 설득하려고 드는 거죠. 상대방의 다른 점을 포기하도록, 나와 생각이 같게 만들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들 때문에 소통이 어려워졌고 갈등은 점점 더 커져왔던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앞서 남녀의 다름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남성들이 잘할 수 있는 것, 여성들이 잘할 수 있는 것, 이걸 합치면 그러면 나 혼자일 때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가 만들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휘발시켜버리고 남는 건 왜 이게 이 모양으로 생각을 하지? 나와 왜 다른 생각을 하는 거야? 야, 이렇게 하자 좀 제발. 이렇게 나가면서 갈등들이 쌓여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다름은 힌트가 된다. 왜 나는 그 생각을 하지 못했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세상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까?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다름을 먼저 확인하고 다름을 인정했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로 결론을 내야 할 때 그때는 기존에 있는 A 의견과 기존에 있는 B 의견 중 어느 하나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C라는 의견을 생각해내는 겁니다. 그 C라는 의견은 물론 A와 B 모두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의견이라 해야겠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융합이고 시너지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세상에 없던 생각을 만들어내는 창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의 끝은 창의인 거죠. 지금까지 세상에 없던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 남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그 너머의 것들까지를 찾아내는 것, 대안을 찾는 것, 너도 만족하고 나도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품으로, 우리의 넓은 품으로 찾아내는 것, 이것을 소통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통은 대안 찾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한번 알아볼까요? A와 B가 새로운 C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상대의 말을 듣고, 상대의 말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그렇게 말하게 된 이유와 원인까지를 함께 듣고 고민하는 거죠. 정말 쉬운 말이고 우리가 늘 그래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 이것에 익숙하지가 못합니다. 한 10명쯤 되는 공식적인 조직이 모여서 함께 회의를 한다고 치죠. 그러면 내 차례가 올 때까지 남들 이야기를 경청하고 듣는 게 아니라 내 차례가 되면 나는 무슨 말을 하지? 그 궁리를 하다가 내 차례가 되면 멋지게 이야기를 하고 자리에 앉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애초부터 잘못된 생각이라고 머릿속에서 내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내가 멋진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만 꽂혀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곤란하겠다, 상대의 말을 듣는다 뿐만 아니라 그 이유도 함께 듣는다. 아, 그런 것 때문에 네가 그렇게 생각하게 됐구나. 아, 정말 신기하다.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 자, 그리고 나는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됐는지 그것도 설명을 하고, 나의 주장에 대한 이유도 함께 설명을 합니다. 이 모든 게 다 끝이 났다면 그 다음에는 둘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는 게 중요합니다. 적이 되어서 내가 옳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자, 그래,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를 고민해보자. 그러고 난 후에 함께 새로운 시를 고민에 들어가는 거죠. 제가 드린 이야기가 말은 쉽지만 어디 그게 쉽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는 실습들을 하게 됩니다. 그 실습은 대단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한 번쯤은 해보거나 혹은 들어봤을 브레인스토밍, 브레인라이팅,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해결하는 툴들입니다. 그런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 혼자의 머리가 아니라 집단지성을 이끌어내고 그들의 이야기를 모두 모아서 가장 최적화된 답을 찾아나가는 일련의 과정들을 훈련하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사실 이런 소통을 잘할 수 있게 됩니다. 말재주를 가지고 잘할 수 있는 건 설득. 이런 툴들에 익숙하고 이런 절차에 익숙해지게 되면 그때 비로소 소통이라는 것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제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참으면 되냐? 배려하고 양보하면 되냐? 그런 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문제는 자꾸 설득하려는 데 있다. 나는 옳고 네가 잘못했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설득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 지금부터 소통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배운 대로 남의 생각을 충분히 듣고 그 이유까지 파악한다. 내 이야기를 충분히 이야기하고 그 원인도 그 이유도 설명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머리를 맞댄다. 그리고 둘의 의견이 아니라 이제는 그걸 넘어선 새로운 시를 함께 고민해서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의견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제 소통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이것의 다른 이름은 바로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